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AI의 장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전 세계에 뿌려진 다양한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그리고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AI라는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알아가는 것은 어설프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끊임없이 트레이딩을 강조하거나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끊임없이 차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아님 자신이 만드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스승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제가 지난번 챗 GPT와 나눴던 비트코인 대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챗 GPT가 그나마 대중 언어로 쉽게 표현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세히 알지 못했거나 막연한 개념들도 좀 정리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려운 개념, 용어 이런 부분들을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두 번째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남성 챗 GPT가 아니라 다시 여성 챗 GPT님을 모시고 센스 있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 챗 GPT와의 비트코인 대화를 못 들었던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번 영상을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챗 GPT를 모시겠습니다. 챗 GPT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매우 잘 들립니다. 지난번 대화 때는 남성 챗 GPT님이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여성 챗 GPT님을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모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군요. 여성 챗 GPT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주제로 시작해볼까요? 지난번 대화 땐 비트코인의 개념과 그다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 퍼드 같은 것들을 좀 주로 다루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챗 GPT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해할 땐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 단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채굴, 노드, 검증, 블록 사이즈 이런 개념들은 좀 더 기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관련 학과나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이해했더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가가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술적인 용어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다뤄볼게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질문이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궁금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보통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 시스템이다, 화폐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중앙관리자 제3자가 없이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거고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비유를 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친구들끼리 하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규칙을 정하고 누가 이겼는지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심판이 없어요. 대신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서로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누가 이겼는지 모두 함께 결정해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 게임에 비유해 볼게요. 게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이 컴퓨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 규칙은 비트코인의 운영 원리예요. 이 규칙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미리 정해져 있고 모든 컴퓨터들이 이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나를 누구에게 줄 때 그 비트코인이 내 것인지 확인하고 줄 수 있게 해주는 규칙이에요. 심판이 없는 이유는 모든 친구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다른 모든 친구들이 그걸 알아채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가 잘못된 거래를 시도하면 다른 컴퓨터들이 그 거래를 거부해요. 게임에서의 승리자는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친구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해요.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컴퓨터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요. 게임의 결과는 모든 친구들이 기록해요. 이 기록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의 기록을 담은 일종의 공책 같은 거예요. 누구나 이 공책을 볼 수 있고 한 번 기록된 내용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함께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도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해요. 비트코인은 이런 원리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게임을 하듯이 누구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항목들로 들어가서 조금 추상적인 비유들을 했기 때문에 이걸 현실 세계로 가지고 와서 운영되는 원리랑 연결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채굴이라는 게 금처럼 캐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준다. 그래서 채굴기라고 하는 어떤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막 연산 작업을 하면 비트코인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수학 문제라는 비유를 쓰고 그다음 왜 거기다가 전산력을 막 투입하고 전기료를 내야 되는지 그 전기료를 낸 값을 비트코인으로 주니까 보상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전력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채굴이라는 원리와 보상이 비트코인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은 알겠는데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개념이 잡힐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채굴과 그 과정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채굴의 기본 개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금을 땅에서 캐내듯이 컴퓨터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캐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굴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거래가 진짜인지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2번 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은행 같은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채굴자들이 대신해요.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수학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 기록을 암호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컴퓨터는 거래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추가합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바로 채굴이에요. 채굴의 필요성은 이중지불 방지와 네트워크 보안에 있어요. 많은 컴퓨터들이 경쟁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 명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거래 기록을 조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이유입니다.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서 이 수학 문제를 풀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굴자들은 컴퓨터를 돌리는데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비트코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사용의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전산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전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이 전력이 단순히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채굴자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비용은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채굴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채굴이라는 건 채굴자들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노가다를 한다, 자신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거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공급해주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그것도 글로벌리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사실 일반적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금융 전산망,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철저한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모두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 애저의 에러 사태처럼 금융 전산망의 근간엔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이 서버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 전산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단일 실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탈중앙화, 분산화해 놓음으로써, 그것도 자체적으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에 의해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 분산된 시스템의 형태로 존재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고, 여기서 채굴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굴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앙 관리자가 없고 모든 거래와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채굴자들이 관리합니다. 각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일 실패점, Single Point of Failure를 없애고 네트워크 전체가 분산되어 있어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네트워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처럼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함으로써 비트코인은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인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고 누구도 쉽게 공격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채굴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채굴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보통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채굴자가 있으면, 그리고 채굴이란 행위가 있으면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풀노드를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채굴과 노드는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채굴자와 노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